안녕하십니까.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좌로서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채널에 들어왔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크게 시장의 대세,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어떤 판세, 그 다음에 시장에 현재 어떤 장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비단 트레이딩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9개의 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닥칠 9개의 뉴스, 다른 것은 굉장히 소소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닥치지만 이 9개의 뉴스에는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뉴스를 지금 9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향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세 뉴스는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앞에 닥칠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9월 우리나라 시각으로 9월 25일인가 26일 목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때 FOMC에서 발표될 겁니다. FOMC란 것은 미 연준 산하 국제시장경제위원회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발표하기 전에 이번 8월 달만 해도 현지 시각으로 8월 22일, 8월 23일 전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미팅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그때도 다 발표를 할 겁니다. 보도를 할 텐데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9월 25일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보도들은 여러 개 나오겠지만 공개적인 보도가 나오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는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금리 인하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할 거라는 시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5bp, 이 bp라는 용어는요, 퍼센테이지를 그 0. 몇몇 퍼센티지 이런 말 대신에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좀 그 퍼센테이지를 쉽게 볼 수 있게끔 0.25%라고 하지 않고 25bp, 0.5%라고 하지 않고 50b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제용어로. 그래서 25bp는 지금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만일 50bp 이번에 다운됐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요. 비트코인 가격만 아니고 특히 주식에 있어서도 IT 주식들, 인공지능 주식들, 반도체들, 그리고 비트코인들, 금 이런 건데 전부 돈들이 몰릴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가까운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여론조사 발표를 해서 보도했는데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4%, 4% 앞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요즘 매체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약 4% 정도 해리스가 지금 앞서서 있고 앞으로 선거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전과 그 이후 미 대선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해리스는 민주당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미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완전히 선회했어요. 뭐 모든 게 채굴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디지털 화폐까지도 전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리스는 지금 현재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면 자기가 준비해온 그 규제법들이 있었죠. 키오스크 사용금지법, 암호화폐로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규제법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ETF로 제도권에 들어왔고,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뭐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넣을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업권법은 없고 규제 장치는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해리스가 요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 된다 하게 되면 얘기 싹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럴 때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돌아서겠다. 그때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돌아서겠다. 이것은요, 미국 유권자의 거의 5% 내지 10%가 암호화폐 소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는 해리스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공략을 할 것이다. 그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리스가 당선돼 버리면 그 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 후는 지금 암호화폐 미리 지금 현재 제2, 제3의 FTX 뱅크런 사태가 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이때는 심각하게 이게 터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의 거래소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적발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는 아주 나쁜 거래소죠. 왜냐하면 고객 돈을 갖다가 고객의 맡겨놓은 돈을 갖다가 갈취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불법적인 거래소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거래소들이 다 무법천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자가 있어요. 하다못해 상장을 하는데도 다 뒷동거래서 상장을 하죠.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다 자전거래하죠. 이게 다 불공정 거래죠. 비윤리적이죠. 이런 것들이 해리스가 밝히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제 현행법만 제대로 강하게 시행을 해도 거래소들이 뱅크런 사태가 날 거래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FTX처럼 계속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이것은 미 당국이 다 없애버릴 거다. 해리스가 만일 이대로 당선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미국 경제가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냐면 주식 시총 총액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더블이 됐어요. 100조 달러가 200조 달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더블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다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게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 할 때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일단 비트코인이고 뭐고 일단 다 빼긴 빼야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폭락하다가, 그렇게 되면 다 폭락합니다.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다 폭락하다가 제일 먼저 반등할 게 뭐냐? 비트코인이다. 제일 먼저 반등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핵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전쟁이 나서 글로벌 경제가 파탄돼서 다 우리는 숏포지션 치겠죠? 근데 제일 먼저 롱포지션으로 올라갈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부터 쭉 지켜봐왔던 건데요. 공산권과 독재권의 암호화폐가 채굴을 허용한다든가 거래소가 허용된다든가 이게 우린 예측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이번에 러시아가 발표했죠. 러시아가 채굴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며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형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이죠. 중국도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풀려는 준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홍콩을 풀어준 거고요. 지금 2단계가 중국이 지금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죠. 바이낸스도 최고지만 OKX도 있고 후오비도 있고 다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상해 쪽으로. 옛날처럼 다 세금 혜택을 줘가지고 다 이제 그쪽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제공될 것이고 또 위기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럴 때 신경 써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이제 한숨 돌렸나 했더니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고 있고 그 코로나와 전혀 유사한 바이러스에 의한 또 새로운 병들이 또 창궐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약이 있으니까 방심을 하는 모양인데 새로운 것은 그 면역 체계를 뛰어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항시 위기가 돌아오면 비트코인 숏 포지션으로 위기를 여러분들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롱 포지션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ETF가 사실상 지금 더 블록렉이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보다 오히려 ETF가 앞섰어요. 상당히 많이 샀고요. 지금 ETF로 지금 현재 사 있는 물량이 요전까지만 해도 제가 70만 개라 그러는데 지금 104만 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 기관 투자들 앞에 다 파는 겁니다. 분배해서. 자기네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ETF로 104만 개가 있다는 말은 지금 기관 투자들이 104만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들이 순유입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혹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처분을 해버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경계하는 게 ETF 순유출량이 50% 넘어간다. 하게 되면 또 혹은 그 전에라도 유출량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 유출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이때 가격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투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 바보잖아요. 숏포지션으로 돈을 먹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 찬스가 온다. 이게 좋은 쪽이면 롱포지션으로 먹어야 되고 나쁜 쪽이면 숏포지션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그리고
숏 포지션도 아니고 롱 포지션도 아니고 조정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거래로 먹는 것이다. 이게 전체 우리 전략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2025년 내년에 나오든지 아니면 2030년대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도 당연히 기존의 이 노트북이라든 기존의 PC는 쓰겠죠. 왜? 양자 컴퓨터는 중첩에 올리기 때문에요. 지금 이 컴퓨터가 쓰는 거는 이 컴퓨터가 더 우수해요. 그렇게 아주 고강도의 그 용도가 아니면요, 일반적인 용도는 이게 더 유용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같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보안 체계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타격받을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법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쓰는데 모든 것을 해킹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 간의 전략적인 자산은, 무기 자산은 될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시장 경제를 흔드는 해킹, 도둑질을 하는 데 쓴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데 이게 단연히 1등이죠. 양자 컴퓨터로 채굴을 한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들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이건 해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독점해버릴 거다는 거죠. 채굴을 독점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채굴이니까 광산에서 채굴하듯이 그냥 비트코인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블록을 찍어내는 거죠. 블록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연산 진위 여부를 갖다가 계속 비트코인 2100만 개가인지 뭐 2000만 개가 나오든 간에 계속 그것은 검증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연산을 하는데 그걸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굴을 하는데 1등만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당연히 1등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해킹을 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양자 컴퓨터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채굴이라고요. 이럴 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기존의 모든 제도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알트코인들은 싸그리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사라지겠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건 법이 보호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다고, 이 무기가 있다고 쳐봐요. 이걸로 사람 죽입니까? 못 죽일 거 아니에요. 왜? 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양자 컴퓨터로 다 해킹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있다 해도 해킹했다가는 그 회사, 그 집단은 골로 가겠죠. 무기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쓸 수 있는 데가 제일 먼저 암호화폐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무사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술적으로 무사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무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 말이 맞든 틀리든 여러분들은 꼭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9가지 문제만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이 9가지는 메모해놨다가 이 뉴스가 뜨면 어떻게 작용되는구나.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공산권 독재권의 암호화폐 진입. 뉴스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국 뉴스가 나왔어요. 가상자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진입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의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롱 포지션,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롱 포지션도 아니고 숏 포지션도 아니면 알트코인 거래 기법으로 돈을 버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5년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25년에 회장님께서 CBDC와 암호화폐 갈등이 예견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CBDC와 암호화폐 갈등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미 대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제가 설명을 누락한 것 같은데요. 이 CBDC라는 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쓸 것이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쓸 것이냐, 아니면 CBDC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바로 트럼프는 나는 CBDC를 안 쓰고 암호화폐로 쓰겠다고 이미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왜 CBDC를 쓰지 않느냐면요, 이게 상당히 기능은 좋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제일 큰 문제는 탈중앙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탈중앙화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핵전쟁이 나서 수도권에 핵폭발이 한번 일어났다면, 혹은 그거 아니라도 전자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요번에 우리도 다 한번 망가졌죠? 요번에 왜 미국에서 한번 사건 났잖아요. 그래서 항공편이 다 두절되고 뭐 굉장했었습니다. 모든 금융권이 다 했을 때 암호화폐만 무사했다고요. 그때 이와 마찬가지로 핵폭발이 터지거나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중앙화된 화폐로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비트코인 쪽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스와핑, 돈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CBDC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서 채굴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CBDC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하려면 노드에서 투표를 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결국 중앙은행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드를 줘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껏해야 탈중앙화된 CBDC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아마 저는 해리스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딪혀야 될 게 디지털 화폐의 왕자를 가려야죠. 디지털 화폐의 왕자가 CBDC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냐.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끝난다고 하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싹 없어집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CBDC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좋게 끝난 결과이고요. 이때까지 경험했잖아요. 2018년부터 CBDC가 나오기 전부터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두들기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CBDC가 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든 CBDC는 상당히 앞서긴 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탈중앙화되지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중앙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폭탄 터져서 거기서 싹 소멸돼 버리면 수천만 명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국가나 그런 발상을 한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들을 다 국가가 중앙이 쥐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이 자유세계에서는, 민주자유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탈중앙화된 CBDC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세와 관련된 뉴스는 항시 저 9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저기에서 저 때마다 자기가 코인에 투자든 안 하든 이게 어떻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